네, 안녕하세요. 맨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방학에 혹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뜨는 그 틈 사이에 열흘 안에 모든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방향을 잡으실 수 있는 10일 완성 강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선생님, 저는 경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서류를 합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무경력, 무경험으로 서류 합격을 싹쓸이 했던 그 방법들을 제가 지난 데이터들로 모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1일차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강의로 진행을 할 텐데요. 요즘 취업 트렌드는 너무 슬프지만 인턴이 있어야 인턴이 붙는 트렌드가 이제 정착이 되었습니다. 정말 특히 스펙을 덜 본다 하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턴이 없이 오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요즘은 인턴이 없다라고 하면 애초부터 서류에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면접 자체를 못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공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공기업들이 지금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턴 먼저 만들어 주셔야 인턴이라도 붙어서 채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기업과 은행의 평균 그 스펙들을 보자면 공기업이 옛날에는 스펙을 안 봐요 라고 했는데 요즘은 교육 상황은 당연히 풀로 다 차 있고요. 경력이 두세 개 있거나 한 개인 경우엔 경력이 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5개로 풀로 다 차 있고요. 우대 자격증. 그냥 여러분이 갖춰야 하는 기본 한 컴퓨터 플러스 우대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1개, 2개, 3개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은행이랑 공기업 스펙편에서 따로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금융공기업이나 은행 인턴이나 판매 쪽 인턴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요. 자격증이 아예 없거나 혹은 2개까지 있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특히 CFP나 신분사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얘네가 치트키처럼 어디든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일단 은행 서류부터 붙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턴이 있어야 인턴이 붙기 때문에 인턴을 할 수 있는 방법,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블라인드인 기업을 최대한 노려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자격증과 경력과 경험이 적어도 합격할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만능 자소서를 만들어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는 사실 소재 방향만 찾아도 합격률이 크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소재 방향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이 직무가 원하는 건 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실제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영업력이나 고객응대, 금융 관련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기업 준비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제가 꼼꼼하게 사무 업무 처리를 잘했어요. 고객응대 말고 꼼꼼하게 난 사무 업무에 능해요 라고 갖고 오시면은 굉장히 난감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이런 거 원하고 은행은 이런 거 원하고 대기업도 직무마다 이런 걸 원한다라는 거를 좀 직무 기술서나 기존 선배들의 인터뷰를 보고 좀 참고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기업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를 좀 봐야 하는데 은행은 실적을 높이고 고객 만족할 수 있는 걸 원하고 특히 건보와 심평원 이게 되게 차이가 있는데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요양직의 직무에 맞춰서 처리를 하지만 심평원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장 크게 어필을 해줘야 돼요. 이처럼 기업이 원하는 것 그리고 직무가 원하는 걸 파악을 해서 자기소개서의 그런 소재들로 방향을 풀어가도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했던 실제 예시를 좀 갖고 오자면은 실제로 이분은 무경력, 무경험 대학 갓 졸업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은행 준비생이셨는데요. 이분이 영업했던 경험을 제가 찾아서 만들어서 끌어왔어요. 정말로 아무 경력이 없으셨는데 그냥 작게 단기 아르바이트 했던 거라도 갖고 와서 팀플이라도 갖고 와서 금융경제 관련된 소재 그리고 영업 소재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드려서 지금 은행 잘 다니고 계시고 저한테 정말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을 정도로 이분이 현재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경력, 무경업, 공백기가 기신 분이었는데 은행하고 공기업을 동시에 준비하셨어요. 이분은 부모님 가게 도와드렸던 일이나 팀플에서 끌어왔고 아르바이트나 팀플 때 설문조사 했던 것까지 다 끌어와서 현재 은행 공기업 동시에 붙어갖고 골라갖고 잘 다니고 계십니다.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팀플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 관련 팀플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2갈씩으로 소위 말해 어그로만 끌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설문조사, 지역 주민 설문조사 이런 식으로 끌으면 은행에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내가 한 일을 문항 의도에 맞춰서 은행 만약에 똑같은 팀플이라도 은행에 쓸 거라면 설문조사 했다라는 걸로 써주시고 공기업이면 내가 그 안에서 데이터로 정리했다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혹시 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인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거기에서 아르바이트 했다고 하셔서 뭐 부모님이라는 얘기는 숨기고 매출 증대시켰다, 혹은 봉사활동 하셨다면 여기서 설문조사나 모금행사 예산관리 재고관리 했다, 이렇게 좀 만들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편하게 자기소개서 방향을 잡아가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팀플 같은 건 안 해도 했다고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창업 동아리 했다, 땡땡 프로젝트 했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 적성이 맞아 라는 부분만 여러분이 잘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강의가 끝나고 1강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팀플,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주변 상황을 다 정리하시고 하고 싶은 직무, 이 직무에선 뭘 원하는가, 그리고 한 일을 쭉 정리해서 이 일은 꼼꼼함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영업력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거를 좀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모든 템플릿과 뭐 편의점 알바에선 소재를 어떻게 뽑아요, 학생에선 소재를 어떻게 뽑아요 궁금하실 수 있는 거는 이 만능자 소설 교재 모두 있기 때문에 댓글에 있는 링크로 구매하시면은 그냥 여러분이 저랑 강의 들으면서 정리하신 키워드 이 템플릿에 넣어서 소재 모르겠으면 여기 나와 있는 소재 예시 골라서 템플릿만 적용하시면은 바로 자기소개서 500자 완성하실 수 있으니까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연강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아무리 경력과 경험이 없어도 여러분이 10일만 잘 따라오시면, 열흘만 잘 따라오시면 기본적인 자기소개서는 완성하실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자기소개서 강의 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과제 하신 상태로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